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머리 좋은 의대생이 있습니다. 23살의 필립 마르코프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머리도 좋았죠. 1986년 2월 12일 뉴욕주 셰릴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이 이혼을 한 뒤 형은 치과의사 아빠와 필립은 엄마랑 살게 됩니다. 엄마는 이혼 후 카지노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혼으로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세하지 않으나 필립은 내색하지 않았으며 주변 친구들에게 매우 평판이 좋았습니다. 활동적이며 밝고 바른 사람으로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답니다. 필립의 평판은 학교 선생님에게도 좋았죠. 크게 눈에 확 띄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뉴욕의 올버니 대학에서 생물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4학년 메건 맥알리스터를 만나게 되는데 메건 쪽에서 그에게 먼저 대시를 합니다. 첫 데이트는 캠퍼스 근처의 의료센터에서 자원봉사였죠. 연애는 3년 동안 이어졌고 필립은 프로포즈를 하고 2009년 8월 14일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비 신랑이 됩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가정환경, 같은 꿈을 꾸는 곧 아내가 될 여자친구, 다른 사람이 보기엔 완벽해 보였죠. 그랬기에 누구도 그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필립에게는 학자금 대출로 13만 달러의 빚이 있었죠. 이건 대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좋아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또 그런 취향 있지 않습니까? 판타지 같은. 필립은 개인적인 색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복장에 대해서였습니다. 이걸 호출할 수 없다 보니 인터넷에서 만남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광고를 통해서 말이죠. 2008년 5월에는 보스턴 지역에서 여러 명에게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시냐, 예쁘다, 섹시하다 등등. 그리고 필립 자신의 노골적인 사진도 보냈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와의 만남을 갈구했지만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만남을 갖게 됩니다. 2009년 필립은 어른들의 마사지 광고에서 트리샤 레플러와 연락이 닿았고 4월 10일에 보스턴의 웨스틴 코폴리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트리샤는 돈을 벌기 위해 일정을 잡긴 했으나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이 항상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없었죠. 필립과 만나는 날이 되었고 그를 마주하게 된 트리샤는 안심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생겼기에 그렇게 안심하고 뒤도는 순간 그는 총을 꺼내 위협하며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트리샤의 손을 묶은 필립은 트리샤의 지갑에서 $800와 카드, 휴대폰 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고 휴대폰에서 자신의 번호를 삭제하고 그녀의 속옷 하나를 챙깁니다. 온 화장실에 그녀를 묶어둔 뒤 현장을 떠났죠.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구했고 다행스럽게도 경찰은 그녀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호텔 CCTV를 확인했고 놀랍게도 당당하게 얼굴도 가리지 않은 범인을 발견합니다. 그 사이 필립은 또 다른 광고를 보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본 광고는 어른들의 마사지 광고였죠. 그렇게 그곳에서 줄리사 브리스만을 발견한 뒤 연락을 취합니다. 필립은 자신을 앤디라 소개하며 4월 14일에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트리샤와 만났던 건너편 호텔에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트리샤와 비슷한 범행만 일어나고 끝날 수도 있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줄리사는 총에 맞고 혈흔투성이로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 당시 살아있었지만 곧 숨을 거두고 말았죠. 아마도 줄리사가 반격을 가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줄리사에겐 총상 말고도 많은 폭행의 흔적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번 트리샤의 사건 범인과 동일범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음날 CCTV에 찍힌 필립의 얼굴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만 선명한 화질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필립은 늘상 방문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 돈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마도 트리샤로부터 뺏은 돈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누구도 쉽사리 그가 범인일 것이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의 얼굴이 공개는 됐지만 CCTV 화면이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곤 금발의 미국 남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대범하게도 그 사이 또 범행을 저지릅니다. 신시아 멜튼이라는 여성에게 이전과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중이었는데 신시아의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필립도 전화가 정말 많이 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전화를 계속하던 사람은 남편으로 무사한지 확인을 위해 문자를 보내야 하는 신시아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해오던 겁니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던 남편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필립은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필립의 손에 들린 총을 보고 다시 뒤돌아 뛰쳐나갑니다. 필립 역시 도망쳤죠. CCTV를 확인하니 이번에도 트리샤와 줄리사의 사건과 동일범이었습니다. 이 범인을 찾으며 수사를 벌이던 중 경찰이 필립이 줄리사와 보낸 메시지에서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보스턴의 한 아파트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그의 주소와 이름을 알아낸 경찰은 페이스북에 필립의 이름을 쳐 검색을 했고 그의 얼굴을 마침내 제대로 확인합니다. 경찰은 호텔 방에서 채취한 지문이 있었기에 그의 것과 확인하려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도움으로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끌고 나오는 필립에게 다가가 그 카트를 내가 쓰겠다며 전달받습니다. 필립은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줬죠. 지문을 채취해 분석실로 보내 확인한 결과 범인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주소도 있고 그의 지문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가 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으며 그를 감시하고 있는데 필립과 여코녀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추측으로 다른 주에 있는 카지노로 가는 것 같았기에 경찰은 그들이 줄을 넘기 전에 체포할 방법을 찾다 트리샤에게 범인을 식별하게 했습니다. 트리샤는 정확하게 필립을 집었고 2009년 4월 20일 필립과 야코녀가 탄 차량이 멈춰 세워지며 필립이 체포됩니다. 경찰은 차를 세워 필립에게 살인죄로 체포된다고 알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야코녀 메건이 그 소리를 듣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며 그를 대변하려 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해 신문을 받는 중에도 메건은 필립은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그들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범행에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 지퍼 타이와 덕트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또한 메시지를 보냈던 노트북, 그리고 16개의 속옷과 전공 서적을 판에 숨겨둔 총도 발견했습니다. 필립 마르코프는 21일 줄리사의 살인 혐의와 트리샤와 신시아의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는 보석검이 거부되며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메건 역시 신문을 진행했고 그녀는 결백하다고 판단되어 풀어줍니다. 필립은 감옥에서 여러 번 극단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러며 약혼녀 메건에게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건 역시 믿지 않다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경찰이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녀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메건은 필립을 찾아가 이별을 고합니다. 그녀가 가고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만 살아남았고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합니다. 2010년 8월 15일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범행에서 도망쳤습니다.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쓰는 볼펜을 이용하였으며 손목, 다리에, 동맥에 사용합니다.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만일을 대비해 자신을 살릴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죠. 교관은 미동 없는 그를 위해 의료반을 불렀고 그를 진찰하기 위해 이불을 걷어내니 혈흔 웅덩이에 놓여있는 필립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몸 옆에는 사들이 붙어 있었는데 메건과 찍은 사진이었으며 혈흔으로 메건과 포켓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켓은 두 사람이 키우던 애완동물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결국 범인이 없으니 필립에 대한 기소는 기각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측만 있을 뿐이죠. 돈이 필요했다. 자신의 판타지를 실행하려 한 것이다. 등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승에선 비록 그가 극단적 선택으로 도망을 쳤지만 저승에선 부디 벌을 받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케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